식간 12지. 식간 12지에서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오행의 상생, 상극. 그래서 첫 번째 읽기 상생, 상극이라고 했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는 상생 관계를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 상생은 목기가 화기를 생해지고 화기가 토기를 생해지고 토기가 금기를 생해지고 금기가 수기를 생해지고 수기가 목기를 생해주는 이렇게 순환관계 시계 방향으로 순환관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 안에는 또 극이 있는데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 같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생이 좋고 상극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생은 차로 말하면 악셀레터 역할을 하는 거고 상극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상생, 상극이 항상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과 마찬가지로 위아래, 앞뒤, 좌우 문양으로 같이 있다. 그래서 이 상극을 바깥으로 만약에 빼낸다 그러면은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라는 상극을 바깥으로 이번에 뺐죠. 여기는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바깥으로 보면 역행. 그래서 시계와 반대 방향으로 극개념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는 다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는 생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극이 생 안에 극이 있고 이건 극 안에 생이 있다 그랬으니까 상생이 좋은 나라요, 상극이 나쁜 나라 이런 식으로 PR을 구별하지 해서는 안 되고 상생과 상극은 항상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오행을 이제 배웠는데 아까랑 그림이 조금 틀리죠. 그림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 요거는 이제 방위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방위.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의미하죠. 동.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을 의미하고 화라고 하는 것은 남쪽을 의미하고 토는 중앙을 의미하고 수는 북쪽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서남북이라는 바로 사방의 개념이 나온다. 자, 이 목이라고 하는 동쪽은 색깔이 무슨 색이냐? 그러면 파란색이다. 그래서 청색을 쓰죠. 청색을 쓰고 그 다음에 금. 이 서쪽에 있는 금이라는 것은 백색을 나타낸다. 하얀색. 남쪽인 불화는 화기는 적색. 그래서 붉은색을 나타내죠. 그래서 주라고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북쪽은 검은 거죠. 그래서 흑색. 그래서 검은색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걸 또 현이라고 한다. 건물현. 중앙은 누렇다. 그래서 황색을 의미하죠. 노란색, 황색. 그래서 바로 그 사신도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풍수에서도 동쪽을 좌청룡. 그래서 청자 동이라고 하지 않고 좌청룡. 청이 들어간 것은 동쪽을 의미하고 우백호 할 때 백자가 들어간 것은 서쪽을 의미하죠. 남주작, 북현목. 그래서 사신도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다. 그 다음에 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건 목에 대해서 성격을 배웠죠. 성질. 우리가 홍범구주에서 처음에 목왈 해갖고 나온 것이 목의 성격은 곡직이다. 화의 성격은 염상이다. 그 다음에 중앙의 이 토의 성격은 가색이다.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상을 할 때 배운 겁니다. 가색이다. 금의 성격은 종혁이다. 북의 성격, 수의 성격은 뭐죠? 윤화. 위에서 아래로 나가는 윤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바로 곡직이라는 개념. 또 굽고 똑바로 올라가는 곡직.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확 퍼지는 염상. 그 다음에 농사를 재배를 하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가색.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변혁할 수 있는 종혁. 그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윤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상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행의 우리 성격. 그다음에 이 목의 성격에 오상,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가 나오죠. 도리가. 그래서 목을 우리가 어질 인자로서 어질다 하는 겁니다. 인. 어질다. 금을 의라고 그러죠. 의. 의롭다. 정의롭다. 화를 예라고 그러죠. 예절. 그다음에 북을 지혜라고 그러죠. 지식, 머리, 지혜. 물을. 토를 우리가 믿을 신자여서 믿음.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의예지신이라고는 인의예지신이라고는 오상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오상의 개념. 자, 목은 우리가 천간으로 말하면 간목과 을목이 있죠. 간목과 을목. 그래서 양목이 갑이요, 을목이 을. 이제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갑을이라고 하는 게 있고, 화라고 하는 것은 병정이라는 것이 있고, 토는 무기가 있고, 무와 기가, 금은 경과 신이 있고, 경금, 신금. 그다음에 이 수는 임과 개라는 것이 있다. 또 이 오행에서 성격은 우리가 오장육부, 인체와 또 연관되죠. 인체. 그래서 목을 간담이라고 한다. 간과 담. 그래서 목기가 간과 담과 연결되고, 금기라고 하는 것은 폐와 대장. 화라고 하는 것은 심장과 소장. 그래서 심장, 소장. 토라고 하는 것은 위와 비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장 혹은 비장. 그래서 비라고 하고. 수기는 신장과 방광을 의미하죠. 신장, 방광.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행이라는 개념은 이거 외에도 엄청 스러운 많은 것과 생활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오행이라는 개념은. 또 심지어 우리가 발음하는 우리가 기역, 니은 발음은 우리가 목기. 그래서 아으, 기역과 키역 발음은 우리가 목기라고 그러고, 니은과 디귿, 니을 발음은 화기라고 그러고, 이응, 히읗 발음은 톡이라고 그러고, 시읒, 지읒, 치읒은 금기라고 그러고, 미음, 비읍, 피읒은 또 숙이라고 한다. 그래서 발음학상에도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동양의 응계, 서양은 도레미파솔라시도지만 동양은 각치, 궁상각추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바로 각치궁상우라는 또 말도 나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전에서 오자에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엄청스럽게 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오행이 모든 생활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예문을 제가 조금 들어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 책의 15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15페이지. 그래서 15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바로 오행에 대해서 쭉 인체와 연관된 거, 우리 주의에 된 거, 심지어 나중에 내 체질 개선할 때 음식을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목기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술은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차는 어떤 거를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채소는 어떤 채소를 먹어야 되고, 고기는 또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쭉 우리가 정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조금 요약, 이거는 지금 맛만 배우고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것이 바로 오행과 연관돼 있다.
또 나중에 이것이 이제 4면 8박이 나와갖고 이젠 8쾌가 들어가는 성격에 들어가야 되면 또 여기에 그 성격과 또 왜 이 가운데 이 4분의 1이 비어 있을까?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완벽한 동그라미가 없이 요 금화교육이라는 요 항목이 4분의 1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로 인간은 살게 마련이다. 그래서 전부 뭐예요? 요 4분의 1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요 4분의 1이 바로 뭐냐? 자기 짝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짝. 그래서 내 짝을 제대로 맡은 사람은 수월하게 들어갈 거고, 부족한 사람은 차지다 많아할 거고, 너무 많은 큰 거를 또 받은 사람은 또 아예 움직이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빈 곳을 채우는 방법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행이라는 것은 상생의 원리만 갖고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오행의 상생 갖고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입는 색깔, 특히 여자분들은 색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색깔 갖고 또 심리치료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오행의 개념으로 시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행의 개념이 아니라 이젠 그 오행과 음양과 오행을 천간과 지지라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2011년 4월 20일 10시 50분을 적어놓고서 아무리 들여다봤자 거기에는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2011년 4월 20일 오전 10시 50분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봤자 전 숫자에 불과할 뿐이죠.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래 예측, 즉 동양 우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원소. 그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는 식간과 땅의 기운이라는 시미지가 있다. 그것을 기본 단위로 해서 만들어진 가장 작은 그 엘레멘트, 원소죠. 원소가 바로 육식갑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육식갑자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20일 오전 10시 50분을 우리가 코드화 시켜줘야겠죠. 코드화. 그래서 바로 그래서 올해가 신묘년, 그럼 2011년이 신묘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임진월, 어디가 갑진이니까 오늘이 을사, 그렇죠? 시가 10시 5분, 그러니까 사시, 경, 신사시. 이렇게 2011년 4월 20일 오전 10시 50분을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바로 자기 고유의 바코드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사람의 바코드는 요거예요. 신묘, 임진, 을사, 신사. 요 바코드를 봐야만이 우리가 분석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바코드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이 바코드를 만드는, 즉 이 위에 있는 천간이라는 거와 아래에 있는 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화토금수라는 것은 목은 나무요, 화는 불이요, 토는 흙이요, 금은 쇠요, 수는 물이다. 이것은 원래는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는 목화토금수가 나무, 불이 뜻하는 게 아니라 목기라고 해서 목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곡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찾아보니까 나무가 가장 유사하더라. 그래서 목기가 바로 나무 쪽으로, 목기왈 곡직이 이제 우리가 나무로 형상화시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기예요. 기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질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다 써놓은 8글자 2011년 4월 20일 오전 10시 50분에 신묘, 임진, 을사, 신사 이렇게 나온 것은 바로 그 길을 사진으로 착각 찍은 거란 말이에요. 막 움직이는 길을. 그 사진으로 착각 찍어서 한 장의 판이 나온 거예요. 필름이. 이렇게. 필름이 나오고 요 필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새로운 기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또 계속 변화해 나가겠죠. 그 변화해 나간 것을 우리가 운이라고 한다. 운. 그래서 이 기운이라고 하는 이 기운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하는 거죠. 기운을.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표시하는 부호가 따로 있고 땅을 표시하는 부호를 나타내는 부호가 따로 있다. 그래서 하늘을 표시하는 기운을 우리가 그거를 뭐라면 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을 나타내는 하늘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천간이라고 하는데 10개가 있죠. 그래서 10개가 있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십간이라고 한다. 십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로 갑, 을, 병, 정, 무, 희, 경, 신, 임, 개. 요것이 바로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는 10개의 기운이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라고 하는 10개의 기운으로 표시를 한다. 표시를. 왜냐하면 동양 우수를 나타내서 부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호가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를 이거를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게 동양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밑에 깔려있는 사상은 뭐라고 그랬죠? 음양과 오행이라고 그랬어요. 음양과 오행. 이거를 음양과 오행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갑을 뭐라고 하냐? 목기라고 한다. 목기. 그래서 갑목, 을목, 병정을 화라고 하죠. 화기. 하늘에 있는 화기를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병과 정이다. 그래서 병정화. 땅에 있는 땅의 기운을 형상화시킨 것이 무토, 기토. 그 다음이 그 금, 종역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하늘의 기운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금, 신금. 그 다음에 물을 나타내는 것이 임수, 개수. 그래서 바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순서가 바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는 또 오행의 개념이 들어가죠. 자, 오행으로는 갑을 묶어서 목이라고 하고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또 오행만 있는 것이나 또 뭐가 있죠? 음양이 있죠. 그러니까 음양을 또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갑, 병, 무, 경, 임. 그래서 갑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라는 것은 양을 나타낸다. 양. 그러니까 갑목은 양목이고 병화는 양화고 무토는 양토고 경금은 양금, 임수는 양수. 그래서 저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음양 오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은 음목, 정은 음화, 기는 음토, 신은 음금, 개는 음수. 그래서 목화 토금수로 나눠지면서 그것이 다시 또 음양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라고 하는 10개의 기운, 그래서 십간이라고 한다. 십간. 땅의 기운을 표시하는 거, 나중에 땅의 기운은 이제 천간이라고 하는 건 날짜를 셀 때 사용을 했고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썼던 건데 바로 지지라고 한다. 이거 땅의 기운을. 그래서 12개가 있어서 이걸 12지라고 하죠. 12지. 12개가 있다. 그래서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라고 하는 바로 12개의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땅의 기운 역시 12개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12개의 기운이 돌아가는 것을 표상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음양오행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임목과 묘목을 우리가 목이라고 하고 사오를 화라고 그러고 신유를 금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해와 자를 수라고 한다. 그럼 나머지 축, 진, 미, 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술충미라고 그러죠. 진술충미를 우리가 토라고 한다. 토. 그래서 지지에도 역시 오행으로 12개를 오행으로 2개씩 묶어서 구분하고 토만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12개의 기운을 뭐라고 하냐면 지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지. 그럼 지지도 역시 오행으로 나왔으니까 또 음양으로도 구분이 된다. 그래서 임목, 진토, 오화, 신금, 무, 그 다음이 자수. 이것이 바로 양을 나타낸다. 양을. 그래서 양목, 양토, 양화, 양금, 양토, 양수. 근데 나중에 이젠 이 사오와 이 해자는 나중에 이제 채와 용이 바뀌는 이제 역할을 하죠. 채와 용이 바뀌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현재 오가 양이지만은
나중에는 오를 음으로 쓰고 사를 양으로 쓰고 자가 양인데 실제로 형태는 양인데 쓰임새는 음으로 쓰고 해를 형태는 음인데 쓰임새를 양으로 쓰는. 그래서 채용의 변이가 또 나타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땅의 기운을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라고 12개의 지지로 구분되면서 그것이 다시 목화, 토금수로 나눠질 수가 있다. 그 목화, 토금수로 나눠진 그 12지가 다시 또 음양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인이 양목이요, 묘가 음목, 그 다음에 사가 음하요, 오가 양화, 진이 양토요, 미가 음토요, 신이 양금이요, 유가 음금이요, 술이 양토요, 해가 음수요, 자가 양수, 축이 음토라고 하는. 그래서 음양과 오행이 또 12지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포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분자라고 하죠. 분자.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만이 이제 이거 갖고서 만드는 우리 단위,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육식갑자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고급과정에서 뭐 배우냐? 바로 청강과 치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고급과정에서. 고급과정에서 뭐냐? 바로 이 간목이 어떻고 을목이 어떻고 병화가 어떻고 정화가 어떻고 자수가 어떻고 축토가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또 지금 고급과정에서 이거를 무려 6개월을 배우고 있어요. 물상론을. 근데 기초과정에서는 거기까지 지금 고급과정 들어가는 그 정도까지는 깊이가 안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뭐냐? 이 간목이 어떤 목이고 을목이 어떤 목이고 병화가 어떤 화고 정화가 어떤 화냐 이것을 구분을 해나갈 줄만 알으면 되는 겁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양목이라고 했죠. 목 중에서 양목이니까 양은 크고 음은 작다. 대소의 구별이죠. 그래서 바로 이 간목을 거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목이라고 또 하는데 이걸 가장 기본적인 동량지목이라고 그러죠. 동량지목. 그래서 동량지목. 동량이라고 해서 바로 석가래와 기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석가래와 기둥을 만들 수 있는 나무다.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진 소나무, 관상수, 그렇죠? 향나무 이런 거 갖고는 동량지목이 될 수가 없겠죠. 동량지목이 되려면 지금 쭉 뻗어서 곱게 올라가고 아름드리 나무 그 정도가 돼야만 동량지목이 되는 거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동량지목을 나타낸다. 형상화를. 그러면 우리가 이 동량지목을 딱 놓고서 봐갖고 이러한 나무는 자연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는 건가 그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것이 바로 간목의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간목이라는 것은 구부러지질 않고 쭉 뻗겠구나. 부러질지언정 휘지는 않겠구나. 또 쭉쭉 뻗어 올라가는 거니까 목화토금수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목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무생물들이죠. 목만 생물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체라고 하는 성장을 의미하죠. 쭉쭉 뻗어 올라가는 성장.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추진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추진력. 그래서 목기가 내가 사주에 없다. 그 사람은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또 아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과 담이라고 그랬어요. 그중에서 을이 간이고 갑이 담이에요. 우리가 담력이 세다, 담력이 약하다는 것은 바로 간목을 상징하는 거죠. 담력이 세면 뭐예요? 용기가 좋은 거고 용기가 큰 거고 담력이 약하다 그러면 굉장히 허약한 걸 뜻하는 거죠. 바로 갑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동량지목이기 때문에 뿌리가 30리까지 뻗어내가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생존력이 강하다. 또 간목은 넝쿨나무라든가 담작이라든가 칡이라든가 감고 올라가려고 몸을 허용을 해주죠. 그래서 또 간목은 그런 보스 기질도 굉장히 강하다. 또 자기 의지가 굳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간목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형상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고급과에서 뭐냐? 간목 옆에 을이 있을 때, 간목 옆에 병이 있을 때, 간목 옆에 무가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배우는 게 지금 고급과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 여기 인문과에서는 뭐냐면 바로 간목은 양목으로서 거목이다. 커다란 나무다. 그럼 그 나무의 성격은 우리가 봄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봄에는 지금은 뭐야? 꽃을 피워야 될 거고 겨울 되면 잎이 다 떨어졌으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았겠죠. 그때 되게 되면 잘라야 돼. 동량지목으로. 그래서 겨울때는 또 잘라서 제목을 써야 된다. 근데 거꾸로 봄에 이걸 잘리겠다 그러면 1년 농사 망치겠죠. 그러니까 봄에는 잘라서는 안 된다. 겨울에 잘라야 되는데 겨울에 혼자 꽃이 피었어. 그럼 결국 뭐야? 미친 소리 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전부 민코트 입고 다니는데 혼자 민소에 빨아고 돌아다니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후가 계절이 또 어느 거냐. 그래서 고국가에서 배우는 것은 간목인데 봄에 태어나는 간목은 어떻고 여름에 태어난 간목은 어떻고 가을에 태어난 간목은 어떻고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어떻다. 그 형상은 어떻고 그 성질은 어떻고 그것이 추구해 나가는 것은 어떻고 필요한 것이 뭐고 그것을 배우는 게 바로 고급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도 자연에 똑같죠. 그래서 목이다 그러면 그러한 형상을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된다. 간목은 대림목, 그건 동양지목이라는 굉장히 큰 나무예요. 을목이라는 것은 화초목이에요. 화초목이니까 화초, 난초, 수양버들, 그 다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등나개갑이라고 하죠. 을목은 감고 올라가는 나무다. 그러다 보니까 등나무, 칡, 넝쿨나무, 이 담장이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목에 비해서는 연약하겠죠. 간목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굉장히 부드럽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의 특성이 곡직이다. 직은 갑의 특성이고 곡은 을의 특성이죠. 감고 올라 곡선이니까. 근데 이 을목은 화초목이기 때문에 화초목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을은 세을자예요. 한자는 전부 뜻글자죠. 그래서 이 갑이 왜 갑이라고 써온지 그 이유를 또 알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는 것이 또 고급과에서 배우는 거예요. 갑이라는 것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더니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형상을 갑이라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을은 세글자이기 때문에 자유를 또 상징해요. 자유를.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구속되는 걸 싫어한다. 구속되는 걸. 그래서 자기가 안고 싶으면 안고 날고 싶으면 날고. 그래서 이 을을 일주, 특히 을을 일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일할 때는 미친 듯이 일을 했다가 놀 때는 땡땡이 칠 때는 그냥 몇 날 며칠이고 일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감으면 내려오질 않죠. 등나개가 한번 감으면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담쟁이나 넝쿨나무가 땅으로 내려왔다? 그 죽는 거와 똑같아요. 한번 감으면 내려오질 않죠. 그래서 을은 집착의 화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집착의 화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을을 갖고 계신 분은 그 사람하고 언쟁을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백기를 들 때까지 그 싸움은 끝나질 않는다. 집착이 한번 물었다 그러면 내려오면 죽는 거니까. 내려오면. 그래서 을은 반드시 감고 올라갈 지주목이 있어야 돼. 지주목. 기둥이 있어야 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목의 특성은 맨 땅에 헤딩을 못한다. 맨 땅에. 뭔가 박혀 있어야만 감는 거예요. 요즘 H빔, 철근이 박혀 있다. 그러면 그거 좀 튼튼한 거 없죠. 감목이 있다. 그럼 감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을목이 을목끼리 감을 수가 있어요. 더럽고 치사하니까 우리끼리 감자. 지네끼리 감는단 말이에요. 감으면 한 1m까지는 올라가요. 그 다음엔 지풀에 지가 넘어가죠. 무기에. 그래서 을은 절대 자기 일에 형제, 같은 형제죠. 을이니까. 형제, 친구, 동료를 끌어들여서는 또 안 돼요. 같이, 일본말로 가부시키망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같이. 또, 을이 병화를 있다. 그럼 꽃이 화려하게 핀 거거든요. 그 을이 병화가 굉장히 강해서 화려하다. 그거는 옛날부터 화류지명이라고 또 그래요. 화류지명. 꽃을 피웠기 때문에 화무 11호가네요. 꽃이 피어봤자 10일뿐이 못 갈 것이다. 그럼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또 배짱이가 돼요. 여름에는 노세 하다가 겨울 되면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의 노후를 상당히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갑과 을의 특성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을이다. 그러면 여자 을이 있으면 저는 이걸 평강공주라고 그래요. 평강공주. 을을. 그래서 바로 이 무지부지한 이 쇠부식 도끼와 나중에 합을 이뤄갖고 하나의 도끼 세트를 이루죠. 그래서 바보, 온달, 평강공주. 그래서 하나의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세트를.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목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부드럽고 유하겠죠. 갑이 강할까요? 을이 강할까요? 실제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갑은 뿌리가 30m까지 뻗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라도 굶어 죽지 않을 사람. 근데 우린 대부분 이걸 갑이라고 생각을 해요. 뿌리가 30m까지 가니까. 왜냐하면 땅속으로 물차에서 30m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을이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해요. 갑은 조건이 맞는, 어떠한 조건이 맞을 때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해요. 갑이 있으려면 갑은 반드시 태양이 먼저 있어야 돼요. 태양. 그 다음에 갑이 뿌리를 내리는 뭐예요?
넓은 땅이 필요해요. 근데 갑은 넓은 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말하는 이 옥토, 기토를 상당히 좋아하게 되거든요. 옥토. 그래서 흙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물이 좀 있어야 되겠죠. 물체여서 30m까지 뻗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태양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돼요. 또 겨울철에 태어난 갑목은 저걸 동량짐으로 잘라야 되는 건 뭐예요? 전기톱도 있어야 되겠죠. 도끼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갑목은 굉장히 위력을 발휘해요. 근데 태양이 없다. 갑목은 살 수가 없어요. 갑목은. 그 다음에 물이 없다. 갑목은 못 살아요. 흙이 없다. 갑목은 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을은 화초목이니까 콩나물 같은 거, 이끼 이런 거는 오히려 태양이 필요 없죠. 오히려 불 다 끄고 뒤집어 씌우잖아요. 바로 을은 태양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갑은 물이 없이 너무 태양이 내려지면 다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죠. 그럼 갑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을은 살아요. 사막 한가운데 사는 나무들이 뭐죠? 선인장. 바로 을은 선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살아. 또 갑은 흙이 없어서 사는데 흙이 없어서 못 사는데 을은 흙이 없어서 살아요. 왜냐면 우리 요즘 청경 재배하면 전부 수영 재배하잖아요. 물로. 흙이 없어도 물만 갖고 재배해요. 콩나물도 물만 갖고 재배하잖아요. 또 수련이나 연꽃 같은 것은 물이 많으면 갑목은 뜨는데 수다목부라고 하는 우리가 기초가 되면 물이 많으면 목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을은 오히려 연꽃이나 수련 이런 거기 때문에 물이 많으면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갑은 환경이 안 좋으면 살 수 없는데 을은 그 염산, 그 독성이 강한 데서도 거기서 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었죠. 나사가 발표한 미국의 어떤 그 사막의 유황인가? 그쪽에서도 거기서 생물체가 살더라. 바로 그게 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아까 했죠. 집념의 화신이다. 집착의 화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에 대한 그 미련이나 욕심, 생에 대한 투쟁이 굉장히 강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3D 업종은 갑목은 못해요. 3D 업종은. 을목만 3D 업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목이라도 양목과 음목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그래서 이러한 식간에 전부 특성이 있죠.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의미해요. 태양. 그 다음에 용광로. 포항제철에 큰 용광로 있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태양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가 여기서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죠. 태양이니까. 근데 이 태양이 겨울철 태양이다. 겨울에 태어난 태양이다. 그럼 겨울의 태양은 뜨겁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옹기종기 전부 양지바른 곳에 모여갖고 햇빛 쬐고 있어요. 따뜻하게 난로 모양으로. 그러니까 4월이나 5월의 병화는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이기 때문에 전부 물속에 뛰어들어가는데 겨울철의 병화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늬만 벤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무늬만 벤치다. 자, 용광로를 데피려면은 엄청스러운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 그래서 이 용광로가 성립이 되려면은 존재하려면 갑이라고 하는 걸로 계속 연료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을목이라고 하는 쌀이나무 몇 단 집어넣어봤자 용광로는 데펴지지도 않겠죠. 데펴지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화가 있으려면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태양에 떠오는데 지나가는 요만한 조각구름, 황사, 아침에 안개 이렇게 되면 병화가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것이 지 얼굴에 먹칠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병화가 나중에 개수가 옆에 있으면 안개가 끼었다. 병화 옆에 기토가 있으면 황사가 끼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황사가. 그러니까 병화로서 이력을 발휘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양과 용광로에 같이 펄펄 끓는 거기 때문에 화기가 강한 사람은 다혈질이 많겠죠. 쭉 하면 꼭지가 돈단 말이에요. 휙 돌아버려요. 다혈질이니까. 또 병화는 굉장히 화려한 걸 의미해요. 그래서 굉장히 또 화려한 사람, 약간 좀 밝고 명랑한 사람이다. 또 반대로 이것은 뭐예요? 쉬 끓고 쉬 식을 수도 있죠. 그래서 또 냄비근성도 또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냄비근성도. 또 병화는 태양이니까 최고 아니에요. 최고니까 또 명품족도 많아요. 명품족.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특성이 병화를 갖고서도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올 수가.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불을 의미해요. 등촉불. 등이니까 뭐예요? 촛불, 모닥불, 그
그다음에 등대불. 그래서 이 정화와 기토를 나중에 보살지명이라고 그래요. 보살지명. 즉 내 몸을 태워서 불을 밝혀주는 촛불 모양으로 나무를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한다. 그래서 등촉불이다. 근데 이 등촉불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보다는 굉장히 약하겠죠. 자, 등촉불, 모닥불을 켜한다. 낮에 켜놓으면 되겠어요? 낮에 켜놓으면 표시도 안 나겠죠. 그래서 정화가 낮에 태어난 사람들은 상당히 비실비실해요. 낮에는. 네온사인이 들어올 무렵, 황혼이 질 무렵, 노을이 질 무렵 되면 눈이 똘망똘망 그때부터 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태양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전등불 들어오기서부터 굉장히 밝아지는데 밤새워서 모닥불을 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장작이 준비돼야 되겠죠. 장작이 없으면 병화는 태양이니까 장작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장작이 없으면 언제 꺼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슴을 조이게 돼. 그러니까 급하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물속에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 나중에 해가 이제 물인데 이 속에는 이제 무가빔이라고 하는 이제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 물속에 나무가 있거든요. 이 나무를 끄집어내서 이제 모닥불을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물속에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면 이게 젖었겠죠. 그러니까 이거 불이 붙겠냐 하는 거죠. 잘 안 붙죠. 집어넣으면 연기만 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정화가 이 해의 간목을 사용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일이 많다. 연기 날 때까지, 연기가 멈출 때까지, 훈증이 다 될 때까지 울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바짝 마르면 화력이 엄청 세지겠죠. 화력이. 그래서 뭐냐? 옛 이야기 하면서 살 거다. 옛 이야기 하면서. 그때 우리가 참 많이 울었다. 이런 걸 뜻한단 말이에요. 또 정화는 또 뭐냐면 호기심 천국이에요. 어두운 곳을 비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화일주들이 바로 기분만 맞으면은 오늘 내가 쏠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기마애가 좋다. 지가 바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가장 분위기를 맞추면 바로 뭐냐면 임수, 넓은 호수, 바다에다가 모닥불을 켜면 분위기가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과 임이 합을 하는데 저거를 음란지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밤에 모닥불 피고 저기 막 바닷가나 호숫가에 있으면 전부 용감해져. 그렇죠? 눈만 맞으면 하룻밤 풋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화가 기분만 맞으면 굉장히 무드파예요. 무드파 한마디로. 호기심 천국이다 보니까 안 써도 될 돈을 써요. 그래서 옥상옥이라고 그러죠. 옥상에 또 집을 또 진 거예요. 그게 뭐냐? 나중에 신금이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 우리가 금반지가 장목에 집어넣으면 누렇게 되죠. 그거를 광택을 내려면 그 은방에 갖고 가면 용접으로 달궈요. 달궈 갖고 물속에 풍덩 집어넣거든요. 그게 금수 쌍청이에요. 금은 물을 만나야만 빛이 난다. 근데 정화가 그걸 봤단 말이야. 보니까 자기도 해보겠다고 금반지에다가 촛불을 들이대. 그럼 촛불이 금반지가 뻘겋게 달궈서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촛불을 대니까 새카맣게 죽을 거 아니에요. 새카맣게 죽으니까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광택 내러 가야 돼. 괜한 짓 해갖고 돈 들어간다. 그게 옥상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렇게 종치는 사람 있죠. 식당에서. 아마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이 집의 매상은 전부 내가 낸다. 그 종은 병화가 칠 것 같지만 병화는 안 쳐요. 정화가 친다. 기분만 맞으면 바로 지갑 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쏠게.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뒤에 또 고민을 하게 돼. 그날 내가 미쳤지, 뭐가 눈에 씌었지 하면서. 그러니까 정화는 기분만 맞으면 바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 일주에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는 바로 이게 있잖아요, 특성이.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분위기. 피아노 좋아하면 피아노, 뭘 좋아하면 뭐. 그래서 생음악 나오는 데서 촛불 켜놓고 와인잔 따르면서, 그렇죠? 무릎 꿇고 청혼하게 되면 100이면 100 다 넘어온다. 무드만 맞으면 바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는 바로 이런 등촉불을 배운다. 그래서 호기심 천국이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다. 대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역할은 굉장히 강하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대지예요. 넓은 땅. 그 다음이 댐. 소양강 댐, 뭐 이런 댐. 물을 막을 수 있는 댐을 의미해요. 그 넓은 대지를 의미하죠. 대지를 의미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넓은 거예요. 넓은 땅 모양으로. 그래서 굉장히 포용력이 넓다 이런 거예요. 무토를.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전부 흙에다 묻자. 쓰레기도 갖다 묻고, 그렇죠? 모든 걸 흙에다 갖다 묻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걸 수용을 해.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넓은 포용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포용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땅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간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전부 누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 그래서 술 먹으면 그것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1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 30년 얘기 나오고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네? 깜짝깜짝. 그때 너 밥 먹을 때 꽁치 대가리만 놔주고 네가 몸통은 네가 먹었지. 언제? 30년 전에. 나는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 왜냐면 묻어놨으니까. 묻어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밀이 많아요. 겉에서 보면 몰라요. 파봐야만 그 속에 쓰레기가 있는지 석유가 있는지 석탄인지 안단 말이에요. 파봐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는 그만큼 비밀이 많아요. 나중에 임수도 마찬가지지만 비밀이 많다. 대신 포용력이 굉장히 넓죠. 여기에 무토가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을이나 갑이 없으면 이 땅은 뭐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땅값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무토일날 태어나는데 갑을목이 없다. 이거는 아무도 내 땅을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황무지 버려진 땅으로 내버려 둔다. 거기에 그 넓은 땅에 저 끝에 개나리 하나가 딱 서 있어. 그 개나리 하나가 뭐예요? 내 땅값을 올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토한테 나중에 을목이 남편이에요. 무토 여자한테 을목이.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 개나리가 하나 서 있다. 표시도 안 나. 그렇죠? 묻어버리고 싶어. 그냥 다 묻혀버리고. 근데 그 남자가 없으면은, 그나마 그 남자가 없으면 당신 땅값은 폭락할 거다 그거예요. 그 한 그루라도 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는 큰 물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가을철에 굉장히 위력을 많이 발휘해요. 가을철에 물은 쓸모가 없는 물이거든요. 근데 그 물이 아까우니까 그걸 저장을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은 다음에 얼지 않도록 태양이 비치고 또 이 물을 쓸 수 있는 또 용도가 나오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토는 대지와 같이 넓은 땅을 의미한다. 기토는 옥토예요. 옥토. 즉 정원에 있는 흙, 화분에 있는 흙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토는 저는 왕자님, 공주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토는. 그래서 선민사상.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하죠. 나는 신으로부터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바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선민사상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흙인데 너하고 나하고는 틀리다는 소리예요. 이 무토는 바깥에 있는 흙이니까 자갈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토는 그거를 곱게 채쳐서 거기다 부엽토 넣고 퇴비 넣고 만든 땅이란 말이에요. 화분에 넣을 땅이니까, 흙이니까. 또 정원을 만들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와 기토는 너랑은 틀리다. 심지어는 같이 올라가 춤을 춰. 풀러 와서 춤을 추면서도 너하고 나는 춤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토가. 그래서 왕자님, 공주님이라고 하는데 바로 기토는 정원에 있는 흙이기 때문에 펜스, 담장,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내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펜스, 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퀴 그만큼이 안 보여요. 그래서 기토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마음을 열고 사귀어야 돼요. 즉 뭐냐, 자기 담장에 보루꿀을 한 장 띌 때마다 하늘이 그만큼 보여요. 하늘이. 2장 떼어내면 2장만큼 보이고 석 장 떼면 석 장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연 만큼 상대방도 마음을 연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마음을 안 연다. 담장을 딱 가르고 있다. 절대 하늘이 안 보여요. 또 성에 있는 왕장님, 공주님이기 때문에 내 성 안에 있는 식구들에 대해서는, 내 백성에 대해서는 숟가락 무게까지 다 기억을 해. 그만큼 뭐냐면 자기 소유욕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 영어로 마이라는 단어 있죠? 마이. 내 형제, 내 친구, 내 물건, 내 가족, 내 식구. 이 마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착이 강해. 근데 성 밖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저기 리비아에서 뭔 일이 터졌건, 그렇죠? 일본이 쓰나미가 나서 뭐 난리가 났건 상관이 없어요. 내 식구가 건강하고 내 가족이 내 거, 이것만 단도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중지와, 즉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근데 옥토거든요. 옥토. 아까 정화하고 기토를 제가 보사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옥토기 때문에 나무들이, 특히 병든 나무들은 여기가 굉장히 뭐예요? 좋은 데란 말이에요. 가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기토한테 가볼은 전부 남자예요. 기토 여자한테 가볼은. 그러니까 남자한테 인기가 최고 좋죠. 근데 이 기토가 옥토니까 난초가 잎이 누렇게 시들어거나, 그렇죠? 병 들었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치료를 하러 갈 거 아니에요. 좋은 땅으로. 여기 가서 치료를 하는데 여기는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치료가 되면은 원래 있던 데로 가, 얘들이. 서재에 있던 난초는 서재로 가고 거실에 있던 난초는 거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토는 왔다가 갈 사람이라는 거죠. 왔다가 갈 사람. 언제까지? 이런 갑이라고 하는 아름드리나가 푹 들어와서 잡초가 안 날 때까지는 계속 을이라고 하는 것은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는 뭐예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헤어졌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새로운 사람이 생겨요. 그만큼 줄 서 갖고 있어요. 남자들이. 왜냐면 옥토니까. 그래서 이 특히 기토, 근데 이것이 겨울철에 태어났다. 겨울철에. 동절기에 기토다 그러면 그것이 얼은 거 아니에요. 땅이. 얼어 있으니까 을목이 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기토 일주들은 을목, 남자잖아요. 남자가 와서 뿌리를 내리려고 탁 하는 순간에 얼어 있으니까 이 땅은 내 땅이 아닌가벼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아무리 10년 연애를 하고 내일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하룻밤 자는 순간에 을목은 떠나요. 본능적으로 이 땅에 내 뿌리를 못 내린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얼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청간이 나중에 어느 달에 태어나냐, 1월달 생이냐, 2월달 생이냐, 3월달 생이냐, 즉 봄에 태어나느냐, 여름에 태어나느냐, 가을에 태어나느냐, 겨울에 태어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틀리고 필요한 게 틀리고 조건이 틀려요. 조건이. 그래서 바로 이 기토는 옥토다. 그래서 정원에 있는 흙, 화분에 있는 흙. 기토는 화분가를 해주면 좋겠죠. 분가를. 그래서 기토는 나중에 여기서 충이라고 하는 화분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라 하는데, 무토는 커다 넓은 대지니까 이것이 한 번 움직이면 지진이에요. 지진. 그래서 나중에 진술이 한번 움직였다. 그러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안반이에요. 안반. 그다음 원석, 그다음 도끼, 탱크, 뭐 불도저, 전기톱 이런 거를 의미해요. 굉장히 중장비를 의미해요. 그래서 경금이 바로 뭐냐? 이 10개 중에 숙살지기 지상의 왕자예요. 지상의 왕자. 땅 위에서는 경금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다. 경금은 유일하게 자기 저기 천적이 딱 하나가 있는 누구냐면 병화예요. 병화가 만약에 땅에만 있다면 경금이 한번 붙을 텐데 이게 하늘에 있어서 내려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은 병화 보면 열받는 거예요. 내려서 한번 떠야 되는데, 붙어야 되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경금이 병화가 천적으로 생각하는데, 병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금의 지상의 왕자다. 즉 탱크, 안반. 특히 임수일주는 경금이 없다. 이거는 임수가 이제 큰 강이거든요. 큰 강이 나오려면 이제 물이 안에서 펑펑펑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임수가 대수가 안 되는 거예요. 대수가. 그래서 그걸 안반 역할. 그 다음에 무쇠 덩어리, 도끼. 그 다음에 어떤 전기톱. 그래서 간목이 나중에 신금은 이제 주옥이거든요. 보석, 주옥. 그 다음에 칼, 창 이런 그림이에요. 칼로 아름드리 나무를 자르려고 한다. 그럼 저 잘라지겠어요? 안 잘라지는 거예요. 바로 목다 근결. 목이 강하면 금이 무너진다. 이빨 다 나가는 거예요. 이빨. 그래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목 여자가 신금 남자들을 만나면은 이건 남자로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잘라봐라. 마음껏. 지 이빨 다 나가고 지 껍질만 벗겨놓잖아요. 그래서 간목일주의 이 여자들이 뭐냐면 눈이 높거나 아니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 눈에 차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관성이라서 남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갖고 40이 넘도록 시집을 안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응?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 다음 달에 결혼하고 청첩장 돌리는 사람들이 또 전부 간목일주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이. 갑은 항상 금이니까 신을 대하듯이 한번 잘라봐 그러는데 경은 칼창이 아니라 전기톱이라고요. 우웅하면서 5분이면 잘라져요. 10분이면. 그러니까 한눈에 가는 거죠. 한눈에.
그래서 간목일주가 필이 꽂히면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또 이건 전기톱이에요. 간목일주가 전기톱으로 딱 자르면 동량지목, 기둥이나 석가래를 만들어. 근데 경금이 너무 많어. 그러면 전기톱 두세 대가 나무를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기둥이나 석가래가 안 되고 톱밥이에요. 톱밥. MDF. 그래서 금이 많으면은 목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경금을 두드려 갖고 이젠 호미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면 부가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이걸 두드리려면 불이 필요하죠. 불이 필요한데 바로 뭐냐? 쇠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뻘겋게 달고 갖고 쳐갖고 형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는 정화가 기가 막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정화가 바로 모닥불, 등대불, 그 다음이 대장간불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경금을 뻘겋게 달고 갖고 쳐서 성기, 기물을 만드는 거예요. 기물을 만드니까 그냥 쇠보다는 호미가 훨씬 더 비싸고 괭이가 비싸고 또 유기가 비싸죠. 계속 하니까. 그래서 바로 정화가 필요하다. 정화가. 근데 병화를 갖다 놓으면 병화는 뭐 용광로 아니에요. 용광로. 이걸 집어넣으면 녹아서 물을 만들어버려. 쇳물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쇳물을. 그러니까 성기가 아니라 완전히 화학적 변화예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은 이런 거다. 그래서 아까 을리를 내가 평강공주라고 했고 경을 바보 온다라고 한 이유가 경은 굉장히 우악스럽고 좀 투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마는 그 뭐야 이따만 10%는 도끼날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도끼날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공포에 썰고 그렇죠? 굉장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굉장히 또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악스러워. 여기에 을목은 가냘픈 물풀의 나무예요. 여기에 간목이 되면 이걸 치러 가거든요. 잘리러 가는데 을목이 들어오게 되면 자를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을목이 물풀의 나무 열악한 나무인데 근데 열악한 나무가 여기에 딱 꽂히는 순간에 하나의 도끼로서 세트가 되죠. 세트. 그래서 을과 경이 나중에 합이 되는데 세트가 되기 때문에 이 도끼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굉장히 뭐예요? 품격이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을이 경과 합치면 을경합 금이라고 하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을이 경한테 올인을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남자고 이것이 여자다. 그럼 여자가 남자한테 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인을 했는데 그 금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금이 좋으면은 내 남편이 내 덕에 고시 붙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고 만약에 이 금이 나한테 안 좋은 뭐예요? 홍도야 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홍도야 우지 마라. 몸 주고 돈 주고 다 좋은데 떠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홍도야 우지 말고 오빠가 있다. 갑에 사바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이게 세트예요. 그래서 바보 온달이고 이것이 평강공주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세트가 이루어지는 또 그러한 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신금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에요. 주옥이라고 그러죠. 주옥. 그래서 신금은 굉장히 샤프하고 그래서 경금을 우리가 옛날에 고대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고대, 신금은 연대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샤프하고 지적이고 이지적이고 그 다음에 뭐야? 굉장히 컴퓨터 계산이 빠르죠. 그래서 이 신금은 완전히 제갈공명이에요. 그래서 스텝으로서는 최고다. 스텝. 보좌죠. 보좌진. 비서실장, 보좌 이런 것은 최고 가는 거예요. 신금이. 그래서 신금한테 어디 놀러 가는데 여행 가는데 프로그램 짜봐라. 거의 분단위까지 짜. 분단위까지. 그만큼 세세하게 짠단 말이에요. 자세하고. 근데 가을철 신금이다 겨울철 신금이다 그러면 뭐예요? 찬바람에 쌩쌩 돌겠죠.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 바로 저런 사람이에요. 또 신금은 예리한 칼과 창이에요. 이 사람은 가장 특성이 뭐냐? 신금은 입살이 보살이다. 입살이 보살. 상대방을 호배 파는 거예요. 그 국어사전에 그 수십만 단어가 있는데 어디서 그런 단어를 끄집어내는지 몰라. 참 기가 막히게 단어를 끄집어내서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응? 건드려. 그래서 바로 입살이 보살이다. 자기는 장난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그 말에 그냥 완전히 쇼크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특히 가을철에
출월의 신금 같으면은 서리 맞은 뱀이라고 그래요. 서리 맞은 뱀. 그러면 뱀 중에서 가장 독이 오른 뱀이죠. 겨울잠 들어가기 전에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참 먹어야 돼, 겨울잠을 자려면. 근데 지금 먹은 게 없으니까 독이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뱀이 바로 서리 맞은 뱀들 아니에요. 독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물렸다. 그렇죠? 직사죠. 직사. 즉 늦가을에 태어난 신금은 바로 상대방을 아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은 운전하지 마세요 그래요. 운전하지 마세요. 우리가 목사님도 운전하면 두 가지부터 맨 처음 배운대죠. 처음에 문 열고 침 뱉는 거, 창문 열고 침 뱉는 거, 응? 그 다음에 욕하는 거. 두 가지 가장 먼저 배운대요. 특히 여자들이 만약에 신금에 저게 도구른 뱀이다. 근데 지나가다가 있다면 덤프트럭이 빵 하고 올라가면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럼 바로 육두무치 나오겠죠. 그러면 그 앞차는 50km를 못 보낸다. 50km를. 그만큼 뭐예요? 꽂히는 게 강해요. 장 보러 갔는데 전봇대에서 누가 휙 하고 휘파람 불어. 뭐라고 한마디 했다. 시장 보러 갔다 오면 벌써 앰뷸런스 와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악담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담을 많이 해야 되겠죠. 신금은. 그래서 신금은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꽂히는. 겨울철에는 얼음화살이에요. 꽂히는 순간에 동사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신금일주들이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아. 그 다음엔 실수겠거니. 그럼 세 번째부터는 안 가, 옆에. 다치니까.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금은 반짝반짝 빛나야 되기 때문에 뭐를 받아야 하면 바로 용접불로 달궈야 돼요. 달군 거를 물속에 풍덩 집어 들어갔다 나와야만 광택이 반짝반짝 난다. 그래서 나중에 금수쌍청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금은 수를 만나야만 서로가 빛난다. 근데 우리가 금반지를 물속에 집어넣고 했어요. 그러면 보석이니까 뭐예요? 진열장에 들어가야 되겠죠? 진열장에. 그럼 뭐를 받아요? 그냥 갖다 놓으면 팔려요? 거기다가 라이트를 비치잖아요. 빛을. 조명을 비치잖아요. 그래서 신금은 조명을 받아야 돼요. 조명을. 그래서 무대체질이에요. 무대체질. 그래서 언론, 홍보, 그렇죠? 노래, 그다음에 이 언변, 강사 이런 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텝 사주이기 때문에 절대 보스를 해서는 안 된다. 경금이 보스예요. 경금이. 그래서 폭력배 중에서 아니면 어떤 그런 집단에 대해서 행동대장, 제일 앞에 나 행동대장 하는 사람은 전부 경금이에요. 경금. 그럼 뒤에서 그거를 계획하고 입안하는 사람, 데모할 때 제일 먼저 나가서 터지는 사람은 경이 나가는 거고, 뒤에서 조절하는 사람은 뭐야? 신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관운장, 장비 이런 사람은 경이고, 제가 보면 뭐예요? 신이에요. 신이 근데 앞장서서 팔로우미, 내 뒤를 따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가요. 왜냐면 나가면 적한테 맞는 게 아니라 이 신한테 맞아요. 그냥 신한테. 신 입살한테. 그래서 신은 항상 뒤에서 스텝 역할을 해야 된다. 스텝. 기획을. 그 다음에 보스는 누구냐? 실제적으로. 암흑가의 보스는 얘예요. 얘. 을목. 김태총, 유명한 이제 그 암흑가의 보스들이 많죠. 그 사람은 덩치 큰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전부 덩치 작아요. 앞에서 행군장들은 뭐 이따만 하는데 보스들은 작아요. 그것이 뭐냐? 보스는 이런 것과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착 갖고 하는 거예요. 집착. 누가 다이다이 1대1로 붙잖아요. 그러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졌다 할 때까지 된단 말이에요. 졌다 할 때까지. 그 집착의 화신이. 그래서 이 사람은 직업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한 번 부르면 안 놔야 되는 거니까 세무, 경찰, 수사. 그렇죠? 이런 쪽이 가장 적성이 맞는다고 그러죠. 감사. 한 번 잡았다 그러면 끝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을이다. 그러면 아예 부부싸움은 시작도 하지 말아라. 아마 몇 날 며칠 잠 안 재운단 말이에요. 본인이 듣고 싶은 대답 나올 때까지 잠 못 재우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하시면 또 을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끝장을 봐야 되거든, 이거 공부를. 뭘 하나 하면 끝장을 봐야 되니까. 자, 임수는 대수예요. 대수. 태평양 같은 넓은 바다, 소양호 같은 넓은 호수, 그 다음에 황하, 양자 같은 굉장히 큰 강을 의미하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원장류, 즉 땅속으로 7,000리, 땅 위로 7,000리를 가는 강이 명강이에요. 우리나라 한강은 720km예요.
낙동강이 한 750, 좀 더 길죠. 한강 조금 긴데 720km니까 사실 몇 리 안 돼요. 근데 황하라든가 양재강이라든가 뭐 나일강 이런 강들은 진짜 땅속으로 7천이 땅으로 7천리를 간단 말이에요. 엄청난 수량을 많이 갖고 있죠. 그것이 뭐냐? 지하수에서 물을 펑펑 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수는 반드시 밑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과 이 경이라고 하는 이런 안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폭은 큰 한강같이 큰데 가보니까 실개천이야. 실개천. 왜냐면 안반이 없으니까. 그럼 뭐예요? 비가 오면은 범람하는 강이고 비가 안 오면 쪼그라지는 강이란 말이에요. 사막에 있는 강이죠. 사막에. 그래서 바로 이거 뭐냐? 이러한 것이 없으면 원원장류에 무늬만 한강이지 실개천과 똑같다. 그래서 무협지에 나오죠. 앞강물이 흘러가는데 뒷강물이 안 따라와. 그럼 앞강물이 가다 보니까 뒤가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 앞강물은 뭐야? 스며들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다. 자, 이 대수가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대수가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밑에 있는 안반수 펑펑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가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병화예요. 어떻게 보면 수가 왜 화가 필요하냐? 바로 대수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퍼시픽. 마젤란이 세계 일주하면서 남아메리카 저 남극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대서양에서. 딱 올라오는 순간에 끝이 없는 그 넓은 바다가 잔잔한데 햇살을 받아서 잔물결 이렇게 막 반사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마젤란이 뭐라고 그냥 퍼시픽이라고 붙인 거예요. 퍼시픽. 그거를 한자로 바꾼 게 태평이에요. 태평. 크고 평안하다. 태양이 뜬 바다는 절대 뭐예요? 풍랑이 안 일어요. 쓰나미를 제외하고는. 쓰나미는 밑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파도가 넘친 거고 태양이 뜬 순간은 뭐예요? 절대 태풍이 일어나지 않는다. 폭풍이. 따라서 그 대수가 태평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병화가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화가. 병화가 없다. 그러면 그 바다는 뭐예요? 그 바다는 풍랑치는 바다예요. 풍랑치는 바다. 거기에 무토가 하나 떠 있다? 그건 바위섬이죠. 계속 파도가 발성 치는 거란 말이에요. 치는 거. 근데 태양이 떠 있으면 잔잔한 바다가 된다. 호수도 마찬가지예요. 호수도 태양이 내려치면 소양강에 잔잔한 잔물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임수는 역설적이보다도 태양이 있으면 고요한 바다, 태양이 없으면 풍랑치는 바다 이렇게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임수가 가을철에 태어났다. 가을철에. 그럼 가을철에 큰 물 아니에요. 이 가을철에 큰 물을 뭐 태풍이 왔다 아니면 가을 장마가 들었다 큰 물이 들어왔어. 이거는 인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을철에 물은 물이 굉장히 맑어. 가을철이 왜냐면 신유월이거든요. 신유월.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이 쓸모가 없어. 가을철의 물은. 신월이나 유월에는 논에 있는 물 다 빼잖아요. 추수하려고. 다 빼는데 혼자서 큰 물이 들어와 봐요. 이건 지천덩어리라고요. 아무도 이 물 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흐르는 강물처럼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가을철에 임수가 그냥 앞만 보고 가요. 뒤를 안 돌아보고. 그래서 반복적인 실수를 많이 해요. 한 번 실수, 과거는 잊어먹어. 그러니까 또 같은 실수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용도가 없으니까 내 능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 때도 나를 불러주고 알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그 물을 뭐냐면 무토로 막는 거예요. 그럼 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호수를 만든단 말이에요. 가을철의 물을. 호수를 만들고 봄에 봄가물 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을 했는데 만약에 추워서 얼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얼음물 갖고는 나무한테 물을 못 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태양이 또 떠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그거를 우리가 고급에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바로 임수가 크다는 대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는 굉장히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임수예요. 임수. 아까 경금이 가장 숙사지가 강하다고 그러는데 병화도 거기 못, 이거 병화는 전체에서 가장 위력이 센 거고 여기는 근데 체면이란 말이에요. 태양으로서 체면. 그래서 품생품사예요. 썩어도 준치. 아까 했죠. 겨울철의 병화. 그 다음에 병화에 이 간목이 없는 병화. 이런 것들은 식어 있는 용광로 아니에요.
차는 벤츠인데 쌍팔런트 벤츠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문도 이렇게 열어야 돼. 그죠? 이거 돌리는 걸로. 그 다음에 핸들도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한번 꺾으려면은 젖먹으니까 다 돌려야 돼요. 그쵸? 요즘 손가락으로 돌리는 핸들인데 그거 돌리려면 진짜 진땀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 안 나와. 이 더운 여름에. 근데 벤츠잖아요. 벤츠니까 뭐야? 문 닫고 간단 말이에요. 벤츠 체매 문 못 열어놓고 오잖아요. 문 닫으면 속은 뭐 찜통이죠? 그럼 속에 있는 사람 뭐예요? 부채질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품사예요. 자기 품위에 살고 품위에 죽는 게 바로 이 병화일주의 신약사주예요. 나중에. 임수일주로 임수는 커다란 강이죠. 얘가 한번 들이닥치면은 불난 자리는 자주기도 남아요. 흔적이라도. 근데 물 지나간 자리는 흔적도 없죠. 바로 뭐냐? 임수한테 걸렸다 그러면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한테 눈밖에 났다? 다시는 원상복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만큼 임수가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임수가 겨울이랬어. 꽁꽁 얼었겠죠. 그걸 꽁꽁 얼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빙산. 빙산은 위에 7분의 1이 나와 있고 7분의 6이 물속에 잠겨 있어요. 요거만 갖고 판단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타이타닉이 여기 지나가다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이타닉이. 요거 보고서 가다가 밑에 7분의 6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겉으로 나와 있는 것과는 굉장히 속이 깊고 무섭다는 거죠. 갖고 있는 것이. 또 임수는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바다가 깊으면 깊을수록 강이 깊으면 깊을수록 속이 들여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크레물린이에요. 자기 속마음을 내비치질 않는다. 들여다보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크레물린이 굉장히 많고 얼어있죠. 온 천지가 얼어있단 말이에요. 얼어있으니까 전도율이 빨라요. 그래서 땡 때리면 짱 하고 가죠. 우리가 양평 같은 데 가면 거기 양평이 그 남한 그냥 얼었었거든요. 그게 수레가 막 다녔거든요. 저 고시 공부하러 거기 강 건너 들어갈 때는 배 타고 저기 나룻배 타고 들어갈 때 그때 겨울잠에서 어니까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마차 왔었는데 여기서 이쪽 끝에 짱 소리 나면 쫙 그때까지 짱 하고 쫓아가죠. 소리가. 그만큼 전도율이 빨라요. 고체 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늘의 기운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 가장 먼저. 그래서 영적 능력이 강하다. 아까 수가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 그래서 영적 능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접신, 아니면 비잉이, 아니면 창작, 그래서 뭐 문예, 문학, 그림, 회화, 도예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된다. 임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생수이기 때문에 이 물이 마르지가 않는 물이죠. 그래서 4대 남격이라고 하는 남격에 들어가요. 철철 넘친다. 뭐가 넘치느냐? 바로 힘이 넘친다. 파워가. 그래서 바로 4대 남격, 즉 4대 병강세, 4대 옥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옥류에. 근데 겨울철에 태어났다. 이 물이 다 얼었잖아요. 그렇죠? 얼었으니까 넘쳐날 게 없어. 다 얼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겨울철에 태어난 임신 일주들은 불감증 환자가 많다. 성뇌, 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쭉 이제 구분을 하게 된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갑노수예요. 갑노수. 이제 단물, 그 다음에 그 석간수, 바위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아침 이슬, 그 다음 옹달샘,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개수라는 것은 굉장히 물이 맑아요. 맑기 때문에 깊은 산속 옹달샘 누구 와서 먹나요? 토끼도 와 먹고 노루도 먹고 사람도 먹고 다 먹어.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개수가 굉장히 맑고 깨끗하다. 그 1급수예요. 그래서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뭐예요? 꿈을 먹고 살아요. 꿈. 문학 소년 소녀같이 꿈을 먹고 사니까 현실감이 없어. 근데 사람은 뭐예요? 깨끗하고 순진한 거예요. 그렇게. 때가 안 묻었다. 그런 게 개수예요. 갑노수 때문에. 그런데 이 개수가 물이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우물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우물을. 그렇죠? 우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흙으로 이렇게 진흙을 쌓아야 우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이 무토나 키토가 흙이니까 저걸로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무토는 넓은 이렇게 옹달샘을, 그러니까 우물을 만들어. 그래서 물이 많이 고이게 만드는데 기토는 옥토네, 옥토. 이건 퇴비 넣고 막은 땅이죠. 기름이 둥둥 떠 있던 거야. 이걸로 막으면 개수는 뭐예요? 기름이 둥둥둥 뜨겠죠.
그럼 1급수가 바로 뭐예요? 4급수로 변질을 하는 거예요. 변질을. 따라서 개수일간, 개수의 여들은 옛날부터 개수를 갖고 있는 여들은 백두로랑이라고 했어요. 즉 머리가 허연 사람이 내 신랑이다. 너희가 나이가 띠동갑 8살. 그렇죠? 나이가 많이 나야만 개수를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기토를 만나는 순간 인생 조진다. 그렇죠? 왜냐면 1급수를 계속 얘가 뭐야? 기름 뜨게 만들잖아. 둥둥둥. 하룻밤 자고 나서 좀 깨끗해지면 하면 또 둥둥 뜨고. 계속 둥둥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한테 기토가 남자거든요. 나중에. 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개수일주는 꽃미남을 만나면 안 된다. 요즘 젊은 친구들 저한테 궁합 보러 오면 절대 뭐예요? 얼굴 보고 판단해서는 인생 조진다 그래요. 기토가 꽃미남이거든요. 개수 남자도 뒤 여자가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5명 있어요. 5명. 그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개수는 이 옹달샘이에요. 그래서 임수는 굉장히 용량이 크죠. 임수의 어느 정도 용량이 자기의 재물 용량이 얼마나 크냐. 임수로서 끌 수 있는 불이 내 돈이에요. 한강물로 끌 수 있는 불이 내 돈이란 말이에요. 네. 낙산사 산불이 났어. 그럼 대박이죠. 대박. 그러니까 임수는 스케일이 크단 말이에요. 통이 커. 개수는 옹달샘 물이에요. 옹달샘 물로 낙산사 불을 끄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다, 수중, 화가 강하면 물은 증발된다. 화다, 수작, 불이 강하면 물은 쫄아든다.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왜 제다신약이라고 그러는데 또 임수는 강물이니까 호수에 대고서 쫙 뿌리면 돼. 불이. 개수는 옹달샘이니까 뭐예요? 퍼날라야 돼. 그래서 개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동동걸음을 걸어야 돼요. 동동동걸 뛰어다녀야 돼. 그만큼. 그리고 용량도 크지가 않아.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데 본인이 뛰어들어가는 순간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이 사람 말 듣고 가는 사람은 다 돈 벌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투자하게 되면 본인은 한 푼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작을 해야 돼, 이렇게. 합작. 그럼 1급수가 대수를 만나는 순간 4급수로 빠지겠죠. 바꾼단 말이에요. 돈 맛을 알면 사람이 변해요. 1급수가 바로 4급수로 빠지니까 사람이 변한다. 근데 불을 껐어. 그럼 농공행산을 해야 되겠죠. 농공행산을. 근데 실제로 불 끈 사람은 누구예요? 임수 아니에요, 임수. 그러니까 농공행산은 밀리죠. 그래서 둘이 만약에 합작을 한다. 5대5 합작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절대 돈을 못 번다. 분배를 8대2나 9대1로 받는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마음 좋으면 7대3까지. 그럼 내가 투자를 요만큼 해야 돼요. 요만큼. 투자 자체를. 이걸 5대5 투자하면 항상 아까지예요. 나는. 항상. 그래서 개수라는 것은 문학소녀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수와 무토가 만나면 이걸 무정지합이라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시바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원조교제. 근데 무와 개가 만나면 바로 무지개라고 그래요. 무지개. 무지개라고 한다. 무지개 잡는 사주예요. 무지개 잡는 사주니까 뭐야? 이상, 꿈. 무지개는 옆에 뜬단 말이에요. 떠는데 그거 시작점을 찾으러 가는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궁금해서 그거 찾으러 가. 끝점을 찾으러 가는 거야. 가도 설사 자기가 무지개 속에 들어가 있어도 무지개 시작점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허황된 꿈 아니면 이상. 그래서 저런 사람이 뭐예요? 종교, 철학, 도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간을 갖고서도 그 사람의 성격을 거의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그것이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에 따라서 변수가 또 있죠. 봄에서도 1월이냐 2월이냐 3월이냐 여름도 4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그 틀 성격은 갑은 양목이요 대림목이다 동량제목이다 을은 음목으로서 화초목이다 병은 양화로서 태양이다 정은 음화로서 등촉불이다 무는 양화로서 대지다 기는 음토로서 옥토다 경은 양금으로서 원석과 굉장히 큰 중장비다. 그 다음에 신은 은금으로서 보석이나 칼, 창을 의미한다.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를 의미하고 개수는 음수로서 갑노수.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 그 물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수가 물이 아니라고 했죠. 수기 중에서 수기의 특성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수가 또 아까 정화와 마찬가지로 호기심 천국이에요. 정상에서 물이 펑펑 쏟아나오는데 계곡을 다 들어갔다 나와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 우리가 저 강하면 강상면 가게 되면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간판이 길가에 예쁜 간판이 이렇게 새롭게 생긴 데가 있어요. 제가 옛날인가 어디 갔더니 뭐 꽃피는 뭐 동영 무슨 제목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2.8km. 이걸 못 지나가는 거예요. 개수는. 정화는. 꼭 들어가 봐야 돼. 그럼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그때 보니까 무슨 팽현수하고 누가 거기서 커피집을 찾았다 그래서 거기 커피 한잔 먹고 뭐 맛이 있니 없니 뭐 분위기가 이러냐 하고 다시 나오죠. 가다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들락달락. 그러니까 목적지까지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폭은 넓어져요. 근데 개수와 정화의 특성이 뭐냐? 호기심 천국이기 때문에 갔다가 탁 돌아오는 원상 복귀 능력이 있으면 속도는 늦어도 괜찮아요. 근데 스프링을 딱 잡아 놓으면 다시 원래 들어오죠. 조금 더 잡아야면 안 와. 거기 슬 터버리잖아요. 그러고 탄성계수라고 그러거든요. 탄성계수. 원상 복귀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목적지는 여긴데 이게 갔다가 뺑 일로 가던가 다시 왔다가 가면 괜찮은데 이 길이 가는 길이 없어. 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이것이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개수한테는 신금, 이 금이 있어야 돼요. 물이 계속 쏟아져 나와야만 오염됐다가 맑아지는 옹다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오염되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썩어버리는 물이 될까요? 썩어버리는 물. 그래서 결국은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 개수의 특성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또 개수의 특성은 허스트 인플레이션, 첫인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 사람한테 첫자 들어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 관소에까지 갖고 들어가. 내 첫사랑, 첫 친구, 첫 선생하고 처음에 첫자가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개수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 1급수이기 때문에 바로 4급수로 빠질 확률이 많다. 금묵자 흙이요. 검은 데 가면 바로 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굉장히 물리기가 쉽다. 그래서 자식이 어린애 애들이 개수일주다. 그럼 각별하게 뭘 줘야 돼요? 친구, 동료, 선후배 관계를 잘 따져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가는 이러한 개념으로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라는 10개의 기운을 목화토금수 5개로 2개,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인계, 수라고 묶고 그 묶은 또 수를 다시 양과 음으로 나눈다. 그래서 갑목은 양목이요, 을은 음목이요. 그래서 양목은 대림목이요, 동량지목이는 커다란 나무를 뜻하고 을목은 음목으로서 화초나 이끼나 잔디나 넝쿨나무 그렇죠? 이런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연현상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상당히 아마 앞으로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지도 마찬가지. 지지도 이제 이 인이라고 하는 양목이기 때문에 갑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고 묘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기 때문에 을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지장간이라는 걸 배우는데 요 땅, 이 지지 속에 숨어 있는 거 2개에서 3개의 하늘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정기라고 하는 특성은 이는 갑목과 같고 묘는 을목과 같고 지는 무토와 같고 사는 이제 병화와 같다. 그래서 이 지지와 천간이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데 이거는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천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라면 10개의 기가 있다. 식간. 지지는 12개의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뭐냐면 황제학이에요. 황제학. 그 제자백가 시대,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것만 알아보면 뭐예요? 왕 옆에 항상 책사가 있잖아요. 책사.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책사란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좋은 거를.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알기 때문에 비가 언제 올지, 가뭄이 언제 들지, 올해 풍년이 들지, 뭐 올해 모든 것을 메뚜기 떼가 몰려올지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백성들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황제, 왕족들만 배웠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걸 알려고 그러면 바로 뭐예요? 역정모의죄를 걸려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운이 이걸 너무 좋으니까 이걸 백성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왕충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동물을 갖다 붙여요. 동물을. 백성들은 자가 자축인묘를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에다가 쥐를 갖다 붙이고 축에다가 소를 갖다 붙이고 인에다가 범을 갖다 붙이고 묘에다가 토끼를 붙이고 진에 용을 붙이고 사에다가 뭐를 붙이죠? 뱀을 붙이고 오에 말을 붙이고 미에 양을 붙이고 신에 잔나비를 붙이고 유에 닭을 붙이고 개를 붙이고 돼지를 붙이고 그래서 동물을 갖다 붙였더니 백성들이 금방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을 몰라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띠로 봤다가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일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 동물의 특성만 알면은 원진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을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오늘 숙제가 있어요. 숙제. 오늘도 한 가지를 이제 외워 갖고 오셔야 되는데 자, 손바닥 깁 손바닥 왼손 이 엄지 갖고 오시면 엄지 갖고 요 테두리 바깥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지를 짚어 나가는 건데 우리가 혈이 위에서 쭉 내서 끝까지 내려가는 혈은 바로 약지예요. 그래서 우리 반지를 약 속에 상당히 여기를 끼죠. 여기. 그래서 이 약지가 가장 이제 기가 잘 통하는 기죠. 그래서 여기에 제일 아래 여기가 자예요. 자. 거기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다시 자, 네 번째 손에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다음 시간에 오실 때까지 다음 주에 딱 짚으면 이게 신이다, 술이다, 묘다 이걸 딱딱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입문과정과 초급과서 배우면 10가지 외실 게 있는데 그중에 8가지는 요것만 알면 다 알아요. 장자방이 됐든 한 명이 됐든 전부 한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내 손바닥 안에 있어이다. 바로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형충, 합합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래. 그래서 볼펜으로 이렇게 써서 하시는데 바로 그거를 이제 표면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래서 요 내부통에 있는 거 이걸 인신사회라고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종로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그렇죠? 항상 여기가 뭐 불안정한 자리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역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역마. 일로 갈까요? 항상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여기에 앉아있다. 밥상머리에. 그럼 야단 맞는 이유가 뭐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이.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장생진한 출발점이죠. 인신사회가. 그래서 요것을 아는데 반드시 뭐예요? 왼손으로 짚어야 돼요. 왼손으로. 오른손은 아니고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자, 그러면 이걸 잡는 걸 뭐라고 해요? 짚는 걸 이걸 우리가 육갑이라고 그래요. 육갑. 그래서 우리가 육갑을 짚는다고 그러죠. 육갑 짚는다. 근데 이것이 없어.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집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옛날에 이거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손가락 하나 없으면 병신이라고 했더니 병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닌 이거 손가락 없는 사람이 집으면 이렇게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병신이 꼴값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배웠죠. 배우니까 우리는 뭐야? 육갑을 짚는 거예요. 육갑을. 그러니까 잘못 집으면 꼴값을 떠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엄지손가락 이렇게 짚어나가는, 딱 잡으면 이게 오, 술. 이게 딱딱 나오게끔. 그래서 요것을 배우시면 입문과정과 기초과정에 나오는 공식은 거의 70에서 80%는 요것만 보면 우리가 전화번호는 못 외워도 다이얼 딱 보는 순간 손가락에 막 가죠. 우리 집, 딸네 집, 친구네 집,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공식을 잊어먹었어도 요것만 보면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정확하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나가는. 그래서 딱딱 짚어서 알 수 있게끔. 그러면 아마 앞으로 배우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은 청강과 취지를 갖고서 우리가 이 동양 오술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장 기본적인 핵심 사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음양오행. 음양오행만 알으면 동양 오술, 명복, 상, 의, 산 5개의 학에 전부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들어가기 위한 가장 이제 필요한 기본 단위가 뭐냐면 육식갑자래죠.
육식갑자. 그래서 육식갑자를 다음에 만드는 법. 청광과 지지를 어떻게 연결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냐. 또 거기에 공망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고 환갑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고 회갑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러한 것을 다음 시간에 육식갑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죠. 다음 시간까지 꼭 숙제해 오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